안녕하십니까. 최연석과 함께하는 일본 군사안보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일본 항공전력에 이어 일본의 육상전력, 육상자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육상자위대는 군대인가? 라는 퀘션마크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일반 보통 국가들의 육군의 편성과 조직 등과 비교해 볼 때 군대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임무나 역할을 볼 때 육군의 군대임에 틀림없는 육상자위대인데, 오늘은 육상자위대의 실체와 일본 열도를 지키기 위한 육상자위대의 배치, 운영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1945년) 2차 대전 패전 후 극동연합군 사령부 GHQ에 의해 철저히 무장 해제된 일본, 그리고 10년 후 출범한 자위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육상자위대는 1950년 한국전 발발에 따라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투입되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자 그 공백을 메꾼다는 빌미로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태생부터가 군대라는 개념보다 경찰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평화헌법의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 공무원 같은 성격으로 여러모로 군이라는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할까요? 어쨌든 제국주의 구일본군과 비교해 볼 때 육상자위대는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구일본군은 부국강병인 반면 자위대는 치안유지였고요. 군법이 존재하여 군법에 의한 범죄 처벌을 한 반면 자위대는 군법 부재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든지, 통수권도 천황 직속 총리 대신 육해군 현역 군인 장관 제도인 반면 자위대는 문민통제로 방위청 장관은 문관 출신이어야 하고, 군사사상도 공격제일주의인 반면 자위대는 국토 전수방어에 국한되어 있죠. 특히 육상자위대의 부대 편성이 좀 특이한데,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군사령부로 편성되고, 이렇게 편성되는 게 일반적인 국가의 육군 편성이고, 또 전투의 기본 단위는 보병대대인데, 육상자위대는 소대, 중대, 연대 또는 여단, 사단, 방면대 편성으로 좀 단순하며 보병대대나 군단이 없고 중대가 전투 기본 단위로 되어 있고, 공세행동을 할 수 있는 부대, 즉 특공연대라든가 특전사라든가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해병대 등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군사작전상 과감한 공세작전을 구사하기에는 제한된 편성이죠. 이는 평화헌법의 특성상 공격적인 부대를 갖지 못한다는 제한 때문에 경찰 예비대 창설 시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대 편성이 되다 보니 사실 육군의 전투력 발휘라든가 군사 전략, 작전 전략, 작전술적인 부대 운영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군의 규모와 공세적 운영을 생각하면 일본 육자대는 우리와 게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군대 용어조차도 군대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구일본군에서는 군대, 병과, 보병, 포병, 공병, 참모, 판단 이런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급 호칭도 일반 군처럼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소위, 중위, 대위, 소자, 중자, 대자 이런 계급 호칭을 사용하였는데, 자위대에서는 이런 호칭을 완전히 없애고 3자, 2자, 1자 등과 같은 마치 경찰 공무원 같은 냄새가 풍기고 있죠. 어쨌든 육상자위대의 조직과 편성,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 국가의 육군과는 많이 상이한 조직이다 보니 육상자위대는 군대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조직,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전투 장비들을 보면은 일국의 육군과 동일한 군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육상자위대도 점차 첨단화되는 무기체계 등을 보면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열국의 군대와 같은 성격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육상자위대는 창설 이래 여러 우여곡절과 지속적인 방위력 정비 계획을 거치면서 편성과 장비의 보완 등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현재 편성을 보면 육상makro관부, 우리의 육군본부 정도 해당되죠. 이하에 육상작전을 총지휘 통제하는 육상총대와 5개의 방면대를 가지고 있죠. 육상총대는 방위성 내에 육상makro관부와 함께 위치하는데 직할부대로 일개 공정단과 헬기단 등의 기동성이 양호한 부대를 보유하고 있죠. 방면대는 북부, 동북, 동부, 중부, 서부 방면대로 우리 군사령부급의 제대이나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군단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면대의 지휘관도 군단장급 지휘관인 삼성장군, 일본에서는 육장이라고 하죠. 삼성장군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편성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군의 사단 편성과 대동소이하다 할 정도로 유사한 기능을 보유한 부대들을 가지고 있죠. 방면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육상자위대 부대의 배치를 보면은요. 먼저 육상자위대의 전 작전을 지휘 통제하기 위한 육상총대가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내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은 북일본 홋카이도 지역 방위를 위해 북부 방면대가 있고요. 사령부를 삿포로에 두고 574단 11여단의 2계사단 2계여단의 편제입니다. 여기서 7사단은 일본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유일한 기갑사단, 전차사단으로 기동타격부대로 직결 보유하여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혼슈 끝부분에 동북지역 방위를 위해 동북방면대가 있는데요. 사령부를 센다이에 두고 있고 북쪽에 9사단, 남쪽에 6사단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죠. 다음은 이제 동부방면대인데요. 동부방면대는 수도 도쿄 방위와 관동지역 방위를 위해 1사단과 12여단을 배치 운영하고 있고요. 사령부는 도쿄 방위성에 있는 이치가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중부 방면대는 중부 지역과 긴키 지역, 그리고 시코쿠 방위를 위해 3사단, 그리고 14단, 13여단, 14여단 내 2계사단, 2계여단을 배치 운영하고 있죠. 사령부는 효고현 이타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면대는 큐슈와 오키나와 방위를 위한 부대인데 큐슈의 북쪽에 4사단, 남쪽에 8사단, 그리고 오키나와에 15여단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육상자위대에서 유일하게 공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수작전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1개 공정단이 도쿄 근방의 나라시노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상자위대 편성과 배치를 정리해보면 육상makro관부 육막,
예하에 이제 육상총대가 이제 도쿄 방위성대 찍어야 있고요. 육상총대는 공정단, 일기 헬기단, 그리고 통신단, 전자전부대, 특수작전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홋카이도 지역을 방해하는 북부방면대 삿포로에 사령부를 두고 있고, 2사단과 7사단, 7사단은 유일한 이제 기갑사단이죠. 그리고 5사단과 11여단, 그래서 이제 2개 사단, 2개 여단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원시 북부에 이제 동북방면대 센다이에 사령부를 두고 6사단과 9사단, 2개 사단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도쿄 관동 지역을 방해하는 이제 동부방면대는 1사단과 12여단을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방면대, 이 중부방면대는 효고현 이따미에 사령부를 두고 3사단, 10사단, 13, 14여단, 2개 사단, 2개 여단으로 여단을 배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방면대는 구마모토에 사령부를 두고 규슈 북부에 4사단, 남쪽에 8사단, 그리고 오키나와 지역에 15여단을 배치하여 국토방위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 육상방위를 위한 사단 배치 개념은 일전에 제가 일본 열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가치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일본 열도 전국을 행정구역상 14개 주요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런 각각의 지역에 1개 사단 또는 여단을 배치하여 지역 방해하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간된 일본 방위백서에 의하면 육상자위대의 병력은 정원 편제가 15만 9천 명에 1개 육상총대, 5개의 방면대, 그리고 9개 사단, 6개 여단 편제이며 주요 장비로는 무반동총이 2600정, 박격포 1200문, 야포 390문, 로켓 발사기 등 50기, 고사기관포 50문, 전차 570대, 장갑차 9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상자위대 이 정도 규모로 일본 전국을 방해한다는 것은 좀 벅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부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단이나 여단의 임무 형태별로 전략기동형 사단 또는 여단, 그 다음에 지역배비형, 기동타격형, 경계부대 이런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유사시에 사태 발생 지역, 긴급한 지역으로 신속히 증원하여 대처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전략기동형 사단은 평시에는 소속 방면대 구역에 배치되어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사시 그 침공 정면으로 신속히 증원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2사단이나 7사단, 6사단, 8사단, 11, 12, 14여단 이런 부대들이 전략기동형 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배병사단은 방면대 구역에 배치되어 유사시에도 기동을 하지 않고 방면대 구역, 중요한 행정구역의 그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사단이고 움직이지 않는 사단이죠. 9사단이라든가 1사단, 3사단, 10사단, 4사단, 13사단 이러한 부대들은 그 지역방위에만 전담하고 있는 부대를 말합니다. 기동타격형 사단이라 하면은 상대국, 격국이 이제 착상륙 작전을 해서 내륙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반격 작전을 위해서 즉각 기동타격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차를 중심으로 해서 기동성 있는 장비로 부대를 편성해서 최초부터 즉각 대응하기 용이한 지역에 직결을 보유하고 사태 발생 지역으로 신속히 기동해서 상륙한 적을 격퇴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일본 육상자위대 7사단 홋카이도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단이 유일한 기동타격 사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부대라면 이제 평소부터 일본의 그 남서쪽, 남서 지역에 그 이도가 많은 지역에 배치해서 이도의 경계 및 방어를 위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15여단은 최근에 창설된 부대죠.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남서 제도의 그 이도 방위를 위해서 창설된 부대입니다.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방위성 자위대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방위 백서에 평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오키나와의 제 얘기인데요. 남서 제도의 중앙부에 위치해서 일본 해상로와 근접되어 있는 일본 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및 대만 해협 등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분쟁 발생 지역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잠재적 분쟁 발생 지역에 신속히 부대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반면에 오키나와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은 가급적 중요하게 보호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대륙으로부터 태평양으로 근접하기도 용이하고 또 태평양에서부터 대륙으로 근접하기도 용이한 아주 그런 주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오키나와에는 주일미 해병대가 주둔해 있고 주일미군의 거의 70%가 이 오키나와 지역에 이제 배비되어 가지고 일본의 안보 또는 아시아의 뭐 안보라든가 또는 뭐 중동 지역까지 거의 세계 지역에서 미군이 그 경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계 안보의 경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2016년 이후부터요, 이 큐슈 그리고 이제 남서제도 이 일대에 오키나와 지역에 경계감시부대라든가 뭐 지대공 유도탄 부대, 지대함 유도탄 부대 또는 그 항공방명대, 항공자위대 부대,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부대, 방공포병부대 등 다수의 부대를 새로 창설해 가지고 이도방위, 경계작전 및 이도방위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서 지역의 센카쿠쇼도 지역을 비롯해서 많은 이도의 이런 경계감시부대와 지대공 유도탄 부대 등을 많이 신편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부대를 신속히 기동 전개시켜 억지와 대처 능력을 확립하기 위해 기동사단, 여단으로 개편을 하고 수송 선박을 다수 확보하여 기동 경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거리 샘, 서비스 에어 미술 유도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단거리 샘, 지대공 유도탄, 중거리 샘,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12년형 SSM, 지대함, 서비스 C 미술 지대함 미사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70, 90 대주정 대전차 유도탄이고요. 오늘 11년식 이제 단거리 샘 지대공 유도탄입니다. 이제 40mm 이제 유탄 발사기고요.
지대공 유도탄 개량 호크, 그리고 96식 지대공 유도탄 시스템이고, 110mm 개인 휴대용 대전차탄, 그리고 이제 120mm 박격포탄, 그리고 또 이제 SSM 지대함 유도탄입니다. 이게 84mm 이제 무반동총을 가지고 있고요. 휴대용 이제 지대공 유도탄이고요. 이것도 이제 01년식 지대함 이제 대전차 유도탄입니다. 대전차 이제 유도탄 155mm 곡사포, 그리고 이제 우리 대대급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81mm 박격포탄입니다. 박격포입니다. 우리 이제 중거리 다목적 유도탄, 이러한 장비들을 육상자위대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위대의 방위 전략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이제 억지 전략과 전쟁이 발발 시의 대처 전략,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이를 위한 자위대, 육상자위대의 몇 가지 작전을 소개하죠. 먼저 전쟁 억제를 위한 평시의 작전 활동은 이제 경계감시 작전입니다. 육해공자위대의 통합작전으로 일본 열도 전역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하여 육해공자위대가 경계 감시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억지가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은 대착 상륙 작전부터 시작이 되죠. 상대국의 전력이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바다에서 격퇴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 수준의 첨단 해상 전력과 항공 전력을 이용하여 대공전, 대기뢰전, 대수상전, 탄도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잠전, 기뢰부설전, 이러한 작전을 통해서 침공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이때 육상자위대의 지대공, 지대함 유도탄 미사일 등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착 상륙 작전이 실패하여 적이 일본 본토에 이제 상륙을 하여 내륙으로 침공하게 되면 육상자위대는 최대한 적을 지연을 하게 되며 지연 작전을 연기하며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죠. 그리고 7사단, 전차 사단, 이러한 기동 타격 전력을 이용하여 착상륙 침공한 적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때 미군과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만, 모든 작전은 자위대가 동력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국에 멀리 이격되어 있는 이제 이도들의 존재는 일본 국토방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도서방위 작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해상 우세권과 공중 우세권 확보 유지를 통해 도서에 도달하기 전에 해상에서 적을 격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이 도서에 상륙하면은 근접 항공지원에 의한 공격과 신속한 기동부대의 도서의 기동 전개로 적을 격퇴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육상전력은 일본 전토를 방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주일 미군과의 공동작전으로 영토를 방해하는 개념인데, 이를 위한 미 육군과 육상자위대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사성 장군의 육상망려장과 삼성 장군이 지휘하는 육상총대사령관이 일본의 톰 역할을 수행하며 워싱턴의 미 육군 참모총장과 미 해병대 사령관과, 그리고 일본 영토 내 주일 미 육군 사령관과 주일 미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업의 사령부의 미태평양 육군사령관과 미태평양 해병대 사령관과 수시로 미일 공동작전에 관해 협력하고 있죠. 이상으로 일본 육상자위대의 그 실체와 작전 운영, 평전시 방위작전 개념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